자, 이번 시간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1년에 최대 2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보통 한 문제는 일반 수험생이 풀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문제 맞추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자, 바로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용도 지역이, 지구가, 구역이 그러했듯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에 관한 규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토지에는 최소한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이런 것과 다르게 이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이 기반시설에 관한 관리계획은요, 결정되면 아주 강력한 규제 있습니다. 아예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 전체로 해서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얘기의 시작점이 되게 될 테고요. 근데 이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용어의 정의,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기반시설의 종류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외울 거 많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철도, 광장, 공동구, 학교, 운동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이런 것들 총 우리 법에서 58종을 나열을 해두고 있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7개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종류를 외우는 것 그냥 어렵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 등이 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밖에 보시게 되면 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를 또 다른 표현 4글자로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릅니다. 자, 밖에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 관련 용어에 공동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광역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서 쟁점은요, 기반시설의 설치 절차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요,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을 하고 싶으면요,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따로 외우는 게 아니죠. 용도 지역도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 용도 지구도 입안 결정, 용도 구역도 입안 결정, 기반 시설도 입안 결정.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바로 용도 지역은 당연히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서 용도적을 지정을 해야 하는 원칙인데 예외 있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특별히 도시적으로 본다라든가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이 지정되면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본다라든가 공유 수면 매립 구역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된 것도 같으면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어요. 다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용도 지역은 관리계획이야. 따라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인데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개념 존재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절차상의 특례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관리계획,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예외가 있어요. 즉,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냐, 그냥 허가 받아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요. 시험에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명제에서. 자, 그럼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기 위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토지에 도로와 학교와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도로 예정지를, 학교 예정지를, 공원 예정지를 새롭게 용어를 만듭니다. 시험용으로 정말 중요하죠. 바로 도시
군계획시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아주 짧은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비교해 보겠습니다. 밖에 도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밖에 학교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자고, 도로를 설치하자고, 학교를 설치하자고, 공원을 설치하자고 어떤 토지에 결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 눈에 일반인이 볼 때는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법에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으면 기반시설, 상상하시 도로, 학교, 공원 막연한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이게 시험에 다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회 때 관련해서 고정되고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든 답이 될 수 있는 게 도시군계획시설사이라고 하는 것,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냐면 도로 예정제 도로를 만드는 사업, 학교 예정제 학교를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시험에는 도로 예정제 도로를 이따위로 구성 안 하고 그냥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틀리게 구성을 하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 개발 행위가, 자, 요거 제일 앞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도 떨어져요. 여러분 교재로는 몇 페이지에, 자, 지금 이제 108페이지 정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 제한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10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바로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된다. 자,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 있었습니다. 용도지구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례를 통해서 일정한 행위단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었고, 용도구역도 규제가 세긴 하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걸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참고로 배추 농사를 짓는 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금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모든 얘기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뿐이지 직접 문제 구성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개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상당히 길게 나오죠. 법조는 되게 복잡한데 시험에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13회 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 후로 지금 25회 시험인데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출제 안 된다는 얘기죠. 뉘앙스만 판단하십니다. 뒤에 소위 이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점이고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별거 아니고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공항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얘기의 시작은 바로 그 공항 예정지에서는 아예 개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공항이 한 10년쯤 건설된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1년차 공사하는 부분도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 10년차 공사하는 부분도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년차인지 10년차인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되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배추 농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배추 농사를 딱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포크레인 한 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시행자들은 보상 못 받거든. 씨 뿌려봤자 말짱 꽝이거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의 일정표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3년 이내와 3년 후로 구분을 해서 두 개 계획.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2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립이 됐다라고 치고 내 토지가 내 땅이 1단계 집행계획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사업 시행하겠다. 이런 일정표고요. 2단계다. 그러면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정도 뉘앙스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나오는 쟁점이 원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109페이지에 5번에 1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별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